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비법은 바로 이것이다. 이화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비법을 알려주겠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 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특위의 지금 하는 지금 진행 내용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화영이가 1심, 2심, 3심 재판받을 때 다 주장했던 내용에 재탕 3탕도 아니고 20탕, 30탕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20번, 30번 한다고 판결이 바뀝니까? 너무나 바보짓이야. 막 목소리는 크지. 전용기 목소리는 커. 목소리 크다고 범죄자가 징역 10년 받았는데 판사가 아이고 목소리 크시네요. 당신 무죄예요. 해주냐 이 말이야. 검사가 아이고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목소리 크시네요. 이 바꿔드릴게요. 해주는 검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하면은 그게 법 왜곡죄 징역 10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서영교 특위 그 전용기 의원 그게 친명파리 비류들이야. 실력 없는 비류들. 동형 그 돈균 이런 수준. 한국일보 실력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그리고 본인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말이야. 본인들이 법외국죄가 되는 거야. 아니 변호사님, 법외국죄는 판사, 검사, 경찰만 법외국죄 처벌받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왜 법외국죄예요? 변호사님 너무 삐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한테 요구를 해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사 중에 제일 대장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 안 하잖아. 눈치나 보고. 그리고 이제는 검사들 탄압하지 마라. 이제 막 객이잖아. 왜?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옷 벗고 나가면 밥도 못 먹고 살거든. 이제 법조계에 찍혀가지고 대형 로펌은 오라고 쳐다도 안 보지. 그러면 혼자 사무실 열어서 아마 사건 밥을 먹기가 어렵다. 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검사 편들고 있죠. 그전에는 검사 잡아가라 하다가 같은 법조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절대로 안 하잖아요. 절대로. 정성호 다 아시죠? 기회주의. 이거 내가 공소 취소해 지시했다가 본인이 100% 법외국죄로 징역 10년 잡혀간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지금 2차 종합특검은 그분들도 판사했고 변호사했고 법률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라고 아무리 민주당하고 좀 친하다. 우리가 좀 한 자리 좀 내가 좀 해먹자. 그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잠깐 한 자리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공무원 한 자리 1, 2년 했다고 징역 10년짜리 선택을 할 리가 없지. 그렇지만 지금은 뭔가 민주당 특위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심희 대변인 그거는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빌드업 중입니다. 윤석열이를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겁니다. 이런 비슷한 소리 떠들어가지고 본인이 수사 대상이 지금 됐잖아. 권창영 특검은 또 누굽니까 최강욱 씨 정치인 불러가지고 또 수사 기밀 누설하고 또 최강욱 씨는 좋다고 또 매불쇼 가서 내가 이렇게 정보가 많아 하면서 막 떠들었잖아. 그건 당한 거야 최강욱 씨가. 권창영 특검한테. 권창영 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굉장히 본인에 대한 본인이 법외국죄로 아차하면 나중에 잡혀간다는 걸 너무너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권영빈 특검보, 그 사람 검사 출신인데 권영빈 특검보 직무에서 배제됐잖아. 왜 배제됐어요? 그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게 이화영 관련 재판, 쌍방울 박영철 부회장 관련 사건 이것을 수사해야 되는 특검보인데 폭로가 되어 놓은 게 과거에 이 권영빈 씨가
과거에 이화영이를 변호한 변호인이었다. 또 이화영이가 소개해가지고 쌍방울 방영철인가요? 방영철 부회장을 또 변호했다. 또 두 사람 이화영 방영철 간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또 중간 다리 놓은 또 변호사였다.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직무에 배제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살얼음판 또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종합특검도 민주당 쪽 이쪽 이재명 대통령 쪽 이 하여간 유리하도록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잘못하면 본인이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은 한 것이고 여기서 나 안 할래 집에 갈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민주당을 완전히 내한테 배신을 못하도록 정치판이라는 게 이용해먹고 그냥 손 털어버리는 게 비일비재하니까 배신을 못하도록 발목을 딱 잡아야 되겠다. 너네들은 우리와 한 배야. 무조건 떨어질 수가 없어. 저는 그런 어떤 의도, 그런 깊이 있는 작전 하에 김시민은 대변인은 뉴스공장 나가서 수사기밀을 누설했고 권창영 특검은 최강욱 씨 불러가지고 매불쇼에서 떠들도록 했다.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풀어줘.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최근의 흐름들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이건 전부 다 제가 쇼츠라든가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그 백운기 앵커의 정어리 TV 나가서도 제가 이거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비판 댓글이 그냥 엄청나더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비판하는 거,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야. 무조건 공소 취소 되는 거야. 검사는 조작한 놈들이 막 그 얘기만 해줘.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사랑이고 충성심의 어떤 발로겠죠. 그렇지만 조금 차분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과연 이게 맞나? 그냥 막 흥분해서 그것만 있으면 그게 짐승이잖아. 사람은 이성,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호모사피엔스잖아. 호모사피엔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야 흥분하고 그게 털렸다 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게 만약에 털렸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징역 30년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시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이성적으로, 법리적으로, 증거법칙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건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비법은 도대체 없는 건가? 있구나. 단 한 명, 이병철 TV사이다. 그러면 그걸 경청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또 그것이 또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난관은 1심, 2심, 3심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유죄다. 거기에 대북 송금은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판결문 100수십 페이지의 판결문이 1심, 2심, 3심이 거의 동일하게 대북 송금이라는 범죄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야 되잖아. 그것이 잘못됐다, 등등등등으로. 또는 그것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지.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뇌물도 매도 받아 처먹었고 이건 나쁜 놈이야. 박지원 장관은 뇌물 150억 원을 먹었다. 현대로부터. 다 무죄 났어요. 무죄 났어. 근데 이화영이는 1, 2, 3심이 다 유죄가 났다 이거야. 이화영이는 징역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풀어주려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는 방법은 있죠. 가석방도 있고
뭐 조국 대표 풀어주듯이 조국도 유죄가 확정됐는데 뭐 그게 조작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죄는 인정한다. 근데 빨리 풀어줘. 2년 살아야 되는데 7개월 만에 풀어줬잖아요. 3분의 1 정도 살았는데. 이화영 씨는 7년 8개월 중에 지금 만 3년 이상 거의 4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조국에 비하면 많이 살았지. 절반 이상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사면 요건도 가석방 요건도 됩니다. 가석방은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이제 죄는 맞아. 나쁜 짓 했어. 근데 대통령의 어떤 그런 특별권한 통치권으로 풀어주겠다 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죠. 네. 그러나 사법적으로는 안 돼. 재심 사유 같은 게 없어. 그러면 이화영이는 저 안 돼. 저 뇌물 받아먹은. 그러나 이화영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그거는 이화영이가 죄가 있다는 거지. 거기에 이재명 도지사가 죄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도지사의 관련성은 쭉 있지만 그러면 도지사는 죄가 없다가 되려면 어떤 비법이 있느냐 이런 거를 국민들께 우리 민주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그게 전문가잖아. 그렇죠? 그게 있다 이거야. 그게 있다 이거야. 이화영 대법원 확정된 판결문을 바로잡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바로잡는 그 비법이 있다 이거야. 지금 민주당 뭐 서영교 특위 전용기 뭐 목소리 빽빽 지르고 거기 또 뭐 고검장 출신 진짜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양분한 머리 하얀 사람 그 사람 택도 아닌 소리나 떠들어. 옛날 거 다 20탕 30탕 일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이화영 부지사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양분함 씨는 뭐라고 했냐? 이거 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제 방송에 다 올려놨습니다. 여느 술 파티로 막 회유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이번에 특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수개월 전에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을 막 회유 협박 막 공갈 때려가지고 말을 자백하도록 허위 자백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축하하는 파티로 여느 술 파티를 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 말을 바꾸면 그거는 법정에서는 지는 겁니다. 여느 술 파티 그것만 해도 날짜가 7번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바뀌어. 양분함이 대로 하면. 그러니까 양분함 그분은 검찰의 고검장까지 하기는 했지만 실력이 너무 없어 제가 보면. 그 전남대법대 나오고 검찰에 한 30년이나 있었더구만. 그분의 실력을 보여주는 사건은 그분이 권성동이를 이미 벌써 7년 8년 전에 정치권에서 퇴출 깜빵에 넣을 수 있었는데 권성동을 무죄로 날개를 달아준 그 검사가 양분함 당시 검사예요. 강원랜드 사건 다 아시잖아요. 강원랜드에 압력 넣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수십 명을 부정하게 취업시켰는데 권성동이를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큰 사건이다. 또 권성동이가 부장검사 출신이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고 강원도 거기서는 거의 뭐 대통령이야. 꼼짝도 못해. 그러니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이 특별수사본부 수사단장으로 양분함을 임명한다 해서 했더니 그 청탁을 지시받은 강원랜드 사장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지시 압박이 있었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어. 그런데 다른 보강되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안 냈는지 양분함 그 검사팀 양분함 수사단장이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다 무죄를 받아서 권성동이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날개를 달아서 그때부터 권성동이가 강원도의 실질적인 최고의 대통령급 강원도에서는 정치인이 됐다 이거야. 그거 만들어준 사람이 양부남이에요. 지금 양부남 의원이 하는 그 주장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징역 20년, 30년으로 가야 돼. 양부남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시 열렸다. 앞으로 뭐 퇴임 후에 또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죠. 뭐 5개나 있으니까. 양부남이가 그 변호인 맡으면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 징역 20년, 30년 막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참 이재명 대통령이 또 청와대에서 이제 최고의 그 A급 법률 참모는 봉욱 민정수석이잖아요. 봉욱 민정수석은 적어도 법률적인 기술은 A급이거든.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뭐 조작 특위에서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거 걱정되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걱정되는 거를 또 솔직하게 보고도 못할 거예요. 그 듣는 대통령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민정수석이라도 대통령님 저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저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자,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영이가 받은 대법원 확정 판결문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법원 판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해서 밟아버려야 돼. 본래 대법원 판결을 검사가 제시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돼 있잖아. 당신은 깜빵 가야 돼. 라고 할 때 변호사가 A급 변호사일수록 가장 먼저 연구하는 것은 그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이거는 씨가 안 먹히는 거야. 확정이 이미 됐는데. 그러려면은 그 잘못된 증거, 아까 말씀드린 위정죄 확정 판결, 뭐 증거가 조작됐다 확정 판결을 받아서 재심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리죠. 김대중 대통령은 재심으로 누명을 벗기까지 23년이 걸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기존의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유죄야 이게 있어. 그러면 저걸 어떻게 극복할까? 극복을 하는 방법은 무조건 그거를 극복하는 더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산불이 났어. 산불이 막 그냥 강풍을 타고 이쪽으로 민가를 덮치려고 막 와.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거기다가 물을 부어봤자 더 산불이 커지죠. 그래서 맞불을 놓잖아요. 맞불을. 산불이 오기 전에 여기를 다 불태우고요. 그러면 저 산불이 오다가 탈 게 없으니까 중단된다 이거 아니에요. 산불을 막으려면 더 큰 산불을 질러버려라. 그렇죠?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좀 재미있게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연세가 한 60대, 저도 이제 66년생, 올해 60이니까 또 뭐 40대, 50대도 우리 애들도 이 영화 배우들은 다들 아십디다. 홍콩 느와르. 지금 뭐 하여간 뭐 50대 한 중후반,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뭐 이게 모를 수가 없죠. 영웅 본색, 주윤발, 영웅 본색. 그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새로운
뭐 성룡 뭐 손으로 하는 뭐 이렇게 뭐 중국 뭐 쿵푸 영화 그거 막 이제 식상한데 완전히 총 들고 나와가지고 멋있게 달러에 불 붙여가지고 담배 탁 피고 이쑤시개 물고 네 까만 바바리 코트 입고 이 정말로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영화, 이런 류의 이제 액션 영화는 뭐 한물 같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거의 그렇지만 레전드죠, 전설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홍콩 너와르식의 액션물을 극복하려면 어떤 스타일의 새로운 액션물이 나와야 주윤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하나 꼽아본 게 이런 류야. 이게 뭐 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톰 크루즈의 탑건 매버릭. 톰 크루즈도 나이가 뭐 한 60대지만 이런 류로 이런 영화를 제시해야 이런 과거의 레전드 이 영화를 극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영웅본색 주윤발 영화를 극복을 하는 걸 들고 와라 했더니 들고 온 게 그 전에 뭐 소림사 18동인 뭐 이런 거 우통 벗고 뭐 소림사 쿵푸하는 그런 거 들고 오면 씨가 먹히겠냐고. 민주당 서영교 전용기 양부남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건 소림사 18동인 들고 오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미술로 한번 비유를 해드릴까요? 제가 등 뒤에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일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예. 딱 느낌이 고흐 그림입니다. 고흐. 후기 인상파라고 했죠. 내 마음에 찍힌 그 광경, 내 마음에 찍힌 별빛을 표현한다. 내 마음에 찍힌 게 중요하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아침, 점심, 저녁 햇빛의 변화, 눈에 보이는 그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게 초기 그냥 인상파,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작품들이고 그게 아니야. 내 마음에 찍힌 인상이 더 중요해. 그게 후기 인상파잖아요. 인플레이션, 내 마음에 도장 찍듯이 각인되는 거. 초기 인상파가 이제 이런 거죠. 에드와르 마네. 밝게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눈에 찍히는 인상. 빛의 인상이죠. 인상파라는 게. 이런 게 다 빛의 인상. 아침, 점심, 저녁에 빛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명한 인상파를 열었다는 효시적 작품 모네의 해돋이죠. 해돋이. 이것도 새벽 이제 해가 뜰 때. 그런데 그 해돋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새벽 같은 새벽인데 다 빛이 반사돼서 눈에 찍히는 게 다르다. 그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다르게 그리잖아요. 이 다르게 그리잖아요. 다르게 그리잖아. 이게 모네의 해돋이. 이것이 인상파를 연 효시적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흐는 그거 보니까 시시껄렁해. 뭐 눈에 보이는 거 그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 마음에 찍힌 걸 나는 그린다 해서 이렇게 그린 거야. 밤 하늘을 보니까 별빛이 그냥 소용돌이를 쳐.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항구의 밤하늘, 항구의 야경, 바다에 비친 불빛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지. 고흐 전혀 다르지. 이게 등 뒤에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상파 마네 모네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장들이죠. 미술사에 큰 획을 찍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 이런 고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제 말씀에 지금 뜻을 따라오시죠? 이화영 확정된 대법원 판결,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것보다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더 중요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야. 자, 이까지 하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을 극복하려면 누구 사건? 어떤 분이 했던 대북 송금? 김대중 대통령. 박지원 장관이 나서서 했던. 돈을 보낸 기업은 현대그룹. 예? 그렇지만 그게 가장 모범 답안으로 정리됨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또 사건들이 있었죠. 당시 현대 정몽헌 회장은 수사받다가 투신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박지원 장관은 감옥소를 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파렴치한 뇌물죄는 150억이나 되는 돈을 엄청난 돈 세탁을 해외에서 해가지고 현대로부터 먹었다. 이거는 다 무죄가 났어요. 네.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역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1억 불 현대가 주면 정부가 산업은행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을 살았지만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과가 아니라 훈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 연세가 82, 83인데도 저렇게 현역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또 국정원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밑거름이 이런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런 희생과 고초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를 않았다 이거야. 완벽한 모범 답안이에요. 법리적으로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송두환 특검의 법리적 판단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케이스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극복을 하려면 훨씬 더 압도적인 대법원 판례, 훨씬 더 압도적인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제시해서 그냥 극복할 수 있다. 초기 인상파를 극복하려면 고흐 마음에 찍힌 후기 인상파가 등장하니까 뭐 초기 인상파는 깨갱. 고흐는 다 알지만 만에 모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톰 크루즈의 탑건은 지금도 뭐 열광하지만 뭐 영웅본색 주윤발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뭐 별로잖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를 해 우리 뭐 요새도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뭐 축구 뭐 요즘 이렇게 욕을 많이 먹던데 상대방이 지금 메시가 나온다. 메시의 이런 축구 실력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메시도 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이제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런 메시를 극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수 진영을 갖춰야 되느냐? 메시를 극복하려면 뭐 손흥민급으로도 안 되겠지. 이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 정도가. 이 누굽니까? 축구 황제 펠레. 이 정도는 나와줘야 메시를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서영교 전용기 양부나 목소리 빽빽 지르는 조작 특위, 조작 기소 특위,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기 축구의 수준도 안 돼. 조기 축구의 수준도 안 된다 이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상대방 메시한테 지지. 그건 검사가 조작 기소했다는 특위가 아니라 본인들이 조작하고 있는 특위야. 본인들이 법의곡죄로 잡혀갈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법외국제는 2차 종합특검이 법외국제로 잡혀갈 위험성이 높고 그와 공범인 관계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민간인이라도 법외국제의 공범은 될 수 있다. 근데 공무원만 뇌물죄가 되는데 박근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최순실도 공동정범이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지만 자꾸 그걸 요구하고 교사하고 지시하고 압력 넣고 하면은 지금 서영교 특위 국회의원들이 법외국제 징역 10년 공동정범으로 잡혀갈 수 있어. 바보짓이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제시해야지. 이 정도는 축구 황제 펠레. 에? 이 정도는 제시해야지. 탑건 톰 크루즈 말이야. 이 정도는 제시해야지. 이 정도 그림을 제시하려면 이 정도 고흐 후기 인상파 이 정도는 제시해야지 극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어서 그렇다면 김대중 남북정상회담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송두환 특검의 수사 결과 및 박지원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한번 봅시다.